네, 지금부터 제6회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 금수나 어디를 가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대구 중구 도시재생문화재단 북성로 문화지원팀 옥동철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게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2부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 공연은 테너 이동혁, 아코디언 홍기품, 피아노 서진교님이 출연해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제작한 만든 곡들과 우리 가곡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는 강연으로 오리엔트 레코드사와 대구라는 주제로 이동순 영남대 명예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앞서서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중구청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북성로 및 중구가 가진 소중한 문화자산을 통해 인문학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를 기획하여 열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는 1947년 대구에서 설립하여 1950년대 대구를 대중가요 메카로 만든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재조명하고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만든 대중가요를 들어보면서 대구에서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갖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빛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 출연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좀 유명하신 분들이죠. 테너 김동영님, 아코디언 홍기쁨님, 피아노 서진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자 홍기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가을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 한국 가곡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가곡을 함께 불러주실 테너 김동영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첫 곡은 윤학중님의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맞이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다면 내가
가곡들도 요즘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은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지 않나요?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저희의 또 멋진 곡은요. 가을 하면 또 10월이면 어김없이 라디오나 또 텔레비전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곡 한 곡입니다. 바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 곡은 앞에서 우리 김동영 선생님께서 부르실 테지만 나 이 가사 안다 하시면 같이 불러줘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너 곡을 두 곡을 들어봤고요. 자, 테너 선생님께서는 잠시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음악을 아코디언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곡은 전선 야곡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어디서 접했냐면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접했습니다. 그때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정말 어린 국군 장병이 그 침울한 전쟁통 속에서 정말 너무나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장병이 이 음악을 정말 반주 없이 속삭이듯이 부르는데 그때 저는 이 음악이 뭔가 찾아보니 바로 전선야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저는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다가가고자 합니다. 전선야곡입니다. 느꼈던 그 감정이 네, 여러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주곡은요, 바로 굿세어라 굼스나입니다. 이 음악 또한 원래부터 저도 알고 있었지만 영화의 국제시장이라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음악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음악은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아코디언 이외에 다른 악기가 연주를 한다면 이 음악을
100%잘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아코디언으로 구스아라 쿰스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투, 쓰리, 포. 오늘 1부 음악회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은요, 우리 백설이 씨가 노래한 봄날은 간다라는 곡입니다. 이 마지막 곡은요, 우리 테너 김동혁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첫 소절은 아주 애절한 아코디언의 음색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와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봄날은 간다입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음악으로 직접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그리고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들으시는 것보다 가까이 앉아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뒤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는 게 아마 좀 더 좋은 선택이었지 않나 싶은데, 라이브로 들으신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동순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부 시간으로 이동순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요. 잠시 이동순 교수님 앞에 계시면 잠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순 교수님은 한국가요사연구의 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영남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인 교수님은 한국 대중가요와 문학을 학문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동순 교수님은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발표된 한국 가요의 가사에 집중하여 그 예술성과 시대적 의미를 연구하면서 가요 가사가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산물임을 강조하며 대중가요를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동순 교수님은 시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계신데요.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또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대중음악에 가지는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에 힘쓰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2부 시간으로 이동순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1950년대 대구를 한국가요사의 메카로 만든 오리엔트 레코드사와 대구입니다. 이동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 녹향음악 감상실에서 우리 대구의 대중음악사를 그야말로 메카로 만들었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먼저 가슴부터 꽉 메이네요. 그 당시에 주역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때에 그 시기를 다시 떠올려서 그 어른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듣고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보물, 아주 귀한 것 이런 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귀한 것인지 진짜 보물인지 이걸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가족 형제도 그렇고 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이 그 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우리 대구가 참으로 다른 곳에 내놓으면은 다른 곳에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부러워할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동안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높이 기리지도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리엔트 레코드사라고 하는 그 활동과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어내었던 많은 음반들,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한국 가요사에서 빛나는 별이었죠.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창립은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1947년 봄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의 개성학교를 졸업하신 이병주 선생, 작곡가이셨습니다. 청년이었죠. 그 당시에 혈기방장한 청년 이병주 선생이 큰 뜻을 품고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고 또 유명한 작사가나 작곡가, 가수 이분들이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많은 개런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울에서 불러내리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제 발로 내려오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뭐냐 하면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막 그냥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막 벼락같이 대구와 부산으로 달려 내려온 것이죠. 말하자면 피난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구의 절반, 부산의 절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부산이 더 많아졌지만 대구로 내려온 피난민들 가운데는 유명한 작사가,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이 대구에 와서 몸을 담았는데 그분들이 전쟁 시기에 쌀도 사 먹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벌이에 어떤 궁리가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대구에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오리엔트라는 이름의 레코드 회사가 만들어져서 음반도 생산하고 그런 활동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서울에서 내려온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에게 베이스 캠프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몸을 담고 쉬면서 돈도 벌고 음반도 취입하고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리엔트 레코드로 보아서는 1947년 창립 이후에 한 3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음반도 내지 못하고 뭔가 경영은 전부 점점점 좀 부실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불을 붙인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은 6.25 전쟁은 우리 민족 결의에 있어서 모든 건물 다 부서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근본의 질서가 전부 전복이 되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참화가 컸는데 오리엔트 레코드사로 보아서는 전쟁 때문에 톡톡하게 돈을 벌 수가 있었고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레코드 회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말하자면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이며 어떤 음반들을 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볼 만한 노래들, 우리들의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옛가요, 이것을 직접 그 당시 음원으로 들어보는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 다음 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운영에 참여하셨던 초기 분들입니다. 맨 왼쪽 가에 있는 분이 마산 출신의 작곡가 이재호 선생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거기에 산유화를 비롯해서 산장의 여인, 아주 대주옥같이 많은 절창들을 만들어내신 이재호 선생. 그 옆에 계신 분은 전라남도 여수 출생입니다. 감격시대라는 노래 잘 아시죠? 그 노래를 작사하신 강사랑 선생인데요. 이분의 가장 대표곡은 감격시대 외에 아까 앞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굿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강사랑. 본명은 따로 있고 예명은 한 두세 가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 기타를 메고 있는 분이 바로 박시춘 선생입니다. 작곡가. 그 다음에 맨 가에 있는 분은 영도 출생의 가수 굿세어라 금수나를 불러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성공 가도에 올렸던 가수 현인 선생이죠.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창립 직후에 일대 문예부장, 사장 밑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문예부장이 이재호 선생이었고, 6.25가 나고 난 다음에 2대 문예부장이 취임했는데 그분이 박시춘 선생입니다. 밑에 사진은 이제 흥남부두에서 그야말로 흥남철수죠. 수천 명이 미군 LSE를 타고 부산항으로 이렇게 구출되어서 떠나왔던 그 장면을 잠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창립자 이병주 선생입니다. 처음 레코드 회사를 창립할 당시보다 조금 더 지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30대 초반쯤으로 짐작됩니다. 아주 미남이셨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90이 조금 넘으셨을 때 사진입니다. 대구 MBC에서 이제 금수나 어디로 가고라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저하고 둘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고, 대구로 불러서 막 이렇게 밥도 지어주시고, 그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네요. 아무튼 이병주 선생의 젊을 때 사진과 연만할 때의 사진을 보시는데, 이 자리에서 특별 순서로 이병주 선생의 유족 되시는 바로 아드님, 둘째 아드님 이재임 선생을 이 자리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트 레코드사와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인데 한번 그 소감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과 강연을 해 주실 이동순 교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47년 9월 오리엔트 레코드사 설립과 함께 1947년 한국 최초로 기타 교본을 유니온 출판사에서 15판까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1952년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제작된 정열의 하와이, 노래 신세영, 작곡 이병주, 대중가요사에 유일하게 천안 독립기념관 제5 전시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6.25 사변에 대한 가요는 대부분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제작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타 지역 여러 곳에는 노래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당시 대중가요의 산실인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수많은 주옥 같은 곡을 남긴 발자취를 기념과 노래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주 긴장을 하셔서 일일이 문장을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께 성의를 보이시네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병주 선생,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창립자이신 이병주 선생을 조금 전에 이제 보셨죠. 이 이병주 선생이 흘러간 경음악집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음반을 내시기도 하고 음반을 2장 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속성 기타 독습본 이병주 작곡집 1집도 있고 2집도 있고 3집도 있고 한데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립 시기는 1947년 3월입니다. 해방 직후인데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어서 만 2년 채 안 되는 1년 한 6개월 지난 시점에 생겨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려 레코드라고 하는 게 맨 처음 생겼고, 두 번째는 럭키 레코드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가수 남인수 씨가 직접 만들었던 아세아 레코드가 서울에서 3가지의 레코드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방에서는 참 유일하게 가치가 대단하죠.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사가 가장 침체기를 겪을 때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아이러니를 바로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왜 대구였나? 인민군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교두보라고 볼 수 있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외관까지 인민군들이 득식을 거릴 때 대구는 그래도 전쟁의 최전선이면서 뭔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좀 더 위기스러울 때는, 위기를 느낄 때는 부산으로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맨 처음에 동양 레코드 공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면은 이병주, 김영철 두 분이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회사를 이렇게 해서 창립한다라는 인사 말씀입니다. 대구 동문동 1번지입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던 자리죠. 그리고 또 다른 잡지 자료에도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창립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던 자리인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벌써 한 10년도 훨씬 전이어서 지금은 이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태리 구제 명품이라고 하는, 이쪽에 자유극장, 송주극장이 있고 이쪽에 자유극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동성로죠. 지금 향촌문화관은 바로 이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태리 구제 명품 바로 옆 건물, 여기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1층은 이병주 선생이 악기점을 했습니다. 남선 악기점. 2층은 다방을 열었는데요. 그 다방 이름이 오리엔트 다방입니다. 그러면은 레코드 회사 사무실은 어디 있나? 사무실 따로 없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 간판은 1층 남선 악기점에 같이 걸어놓고 실제 사무는 전부 오리엔트 다방에서 보았습니다. 다방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와 탁자, 거기에 이제 문예부장인 이재호 선생 혹은 박시춘 선생, 그 중간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드나드는 양반들 모두 모여가지고 다음에 어떤 음반을 낼까 의논하고 어떤 가수를 쓸까 이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리엔트 다방을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누가 운영을 했는가 하니까 바로 문예부장 박시춘 선생의 부인 김예비 여사가 그 다방의 가오마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맨 처음에 이제 가사와 가곡 현상 모집 공고를 막 내기도 했죠. 남선 악기사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병주 선생의 프로필이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창립되고 난 다음에 맨 첫 곡이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귀국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인권이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이 이인권이라는 분은 귀국선뿐만 아니라 무영탑 사랑 혹은 또 꿈꾸는 백마강 여러 좋은 노래가 참 많죠. 이분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인데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대구로 내려와서 이병주 선생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말도 너나들이 하고. 그래서 친구의 덕을 보기 위해서 내외 부부가 같이 내려와서 어디에 살았는고 하니까 대구 계산성당 맞은편 청라언덕 올라가는 그 길가에 초가집들이 있었는데 그 초가집의 방 하나를 빌려서 부부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이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드나들면서 첫 곡을 내기로 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았는데 부부가 다 가수였거든요. 전방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답니다. 그 당시에 전방이라고 해봤자 외관 못 가서 칠곡 이런 데인데요. 그런데 공연을 떠나고 난 다음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도리가 없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재를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꽁 대신 달기라고 대역 가수를 골라서 취입한 것이 바로 귀국선이었습니다. 그 대역 가수가 누구냐 하면은 대구 남산동 출신의 신세영이라는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국선 음반의 오리지널 상표 라벨을 보면은 가수 이름이 없습니다. 가수 이름이. 네. 자, 이 귀국선이 나중에 1960년대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이 귀국선 음반의 초기 음반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인데 가수 이름이 없습니다. 가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죠. 대역 가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인권이 본격적인 녹음을 한 것이 언제냐? 1949년이었다고 합니다. 6.25가 나기 1년 전. 자, 그러면은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창립곡 귀국선에 다 들으면 좋겠지만 노래들이 꽤 많으니까요. 1절만 감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연기는 안 돼요. Battery, 100%. Put 3i44C5 PP7C, connected. 엄마 찾는 슬픈 목소리. 부산은 눈통 이별뿐인가. 못 믿을 마드라스 박이라 해도 너만은 못 믿어 찾아왔는데 모두가 꿈이었구나. 얼마나 그였던가 무궁화 꽃은 얼마나 외쳤던가 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
인설을 1절까지 감상하셨습니다. 그 원래 오리지널 음반은 이거보다 더 잡음이 많고 유성기 음반, SP 음반으로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듣기가 참 거북한데 이것은 잡음을 다 정돈시키고 앞에 성우의 대사까지 넣어서 그렇게 녹음을 한 또 다른 이분이죠. 그러나 맑고 깨끗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상표를 보십시오. 한 귀퉁이는 찢어지고 막 그 참 험난한 세월이 거쳐오는 동안에 이리 끓기고 저리 끓기고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만들었을 때 전축 음반, LP 음반은 재킷이 좀 두껍죠. 마분지로 만들었고 좀 디자인도 꽤 고급스러운데요. 칼라판이고. 그런데 옛날 유성기 음반은 이렇게 아주 심플했습니다. 얄구리한 종이고 잘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유성기 음반은 충격만 주면 금방 깨지고 하기 때문에 참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데 재킷이 아주 얇은 봉투에 불과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그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이끌었던 사람들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이재호 선생이 초대 문예부장이었고 2대 문예부장이 박시춘 선생. 그 다음에 오리엔트 다방에 늘 진을 치고 있던 그러한 분들은 누구냐? 바로 진박남. 일제 때에는 가수 이름으로 진박남이죠. 불효자는 누굽니다를 불렀던. 그러나 해방되고는 작사가로 변신해서 약 5,000곡 가량을 지으셨다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세영, 이인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름을 다 적지 못했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작곡가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사장이면서 여러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을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그러한 물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크게 성공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던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서울에서 전부 막 대구로 피난 내려오는데 육군 본부도 대구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 경상감영공원 맞은편에 옛날 우체국 자리가 있었는데 그 우체국 자리가 들어서기 전에 그 자리가 육군 본부였답니다. 6.25 때. 그리고 육군 본부에서 정훈감실, 육군 본부 정훈감이 누구였나 하면은 영남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이선근 박사, 문교부 장관도 지내셨죠. 이분이 육군 본부 정훈감으로 원스타 별 한 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 정훈감실이 어디냐면 대구 계산성당이었습니다. 계산성당이 육군본부 정훈감실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미사도 못하는 거죠. 전쟁 시기에는. 그때 정훈감이 있고 그 정훈감 밑에 참모가 있는데 그 참모가 누구냐 하면은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 선생이었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모든 걸 관장하는데 군가 모집 공고를 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전부 작사, 작곡, 가수까지 이렇게 등장시켜서 악보를 제출했는데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는 연락을 늦게 받고 황급히 준비해서 제출한 게 바로 이 전우야 잘 자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선근 박사와 김동진 선생의 소감이 도대체 군가라고 하면은 항상 이기고 들어가야 하는데 왜 여기에는 눈물과 패배와 시체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은 전우의 시체를 넣고 너무 시작부터가 뭔가 너무 비관주의적이다. 그 다음에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 이것도 전사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군가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이 노래에 대한 소문은 막 불같이 일어서 대구역에서 전쟁터로 떠나는 장정들이 이마에 태극기를 두르고 손을 흔들면서 이 노래를 울면서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현인 선생의 노래로 전우야 잘 자라 1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아 산 이끌어 우리는 전쟁한다 원한이야 기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번개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곡조가 아주 씩씩한 행진곡풍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군가로 뽑히지 못한 노래지만은 어떤 군가보다도 더 많이 사병들의 병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 전우야 잘 자라를 감상하셨습니다. 1950년대 가사책에 이렇게 악보와 여러 노래들이 실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활동했던 많은 예술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박시춘, 이재호, 그 다음에 타향살이의 작곡가 손모hin, 그 다음에 이병주 선생, 그 다음에 이봉룡은 누구냐 하면은 가수 이난영의 친오빠입니다. 처남이었던 김혜송에게 작곡을 배워가지고 유명 작곡가가 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인권 선생, 음토미는 누구냐 하면은 본명은 음대훈이라는 분인데요. 영화배우 음행란의 삼촌입니다. 음토미. 토미는 예명이죠. 그 다음에 조춘영.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작사가로서는 강사랑, 그 다음에 손로원. 손로원은 봄날은 간다의 작사자인데요.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을 좀 다녔다고 하는데 미술의 조예가 많았고 재주가 참 많아서 무대 설치에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다인, 나경숙, 임영일, 그 다음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작사가 유호 선생, 김문흥, 손석우, 그 밖에 여러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노래, 6.25 직후에 만들었던 아내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오리지널을 잠시, 이거는 노래를 듣지 않고 소개만 드릴게요. 김다인 작사, 손모hin 작곡으로 김백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 당신이 가신 길은 가시밭 골짜기오나 기어코 가신다면 내 어찌 잊어버릴까. 뭔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홀로 떠나는 남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것만 다루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고 그 영광의 어떤 길에 내 남편이 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갔다,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죠. 유호 선생이 노래 가사를 바꾸고 곡조는 손모hin 선생 곡을 그대로 썼는데요. 가수는 백년설 선생의 부인이던 신면옥이 불렀습니다. 자, 노래 1절을 한번 감상하시죠. 유명한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감상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심을 감추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쟁터로 떠났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중 8구 전사하고 전사가 되어서 이제 백골이 한 좀 제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지만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님은 정말 훌륭하시죠. 맨 마지막 홀로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과연 즐거움이 넘칠까요? 이 무언가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의 어떤 흔적은 일제말 일본 군가의 영향이 큽니다. 전황폐하에게 내 해고를 바쳐서 우리 아들도 해고를 바쳐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삼아라. 아들이 백골로 왔을 때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군국 가요의 흔적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전쟁 시기에는 그런 풍의 노래를 많이 불렀죠. 오리엔트라는 상표가 아주 우리들의 가슴을 아주 울립니다. 옛스러운 그러한 디자인이 볼만하죠. 그 다음에 금사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살아생전에 저도 아주 친하게 몇 차례나 만났었고 인터뷰도 했고 대구 동화사 부근에 그 불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초청 가수로 오셨을 때 제가 가서 이제 부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님 계신 전설을 항상 부르는데 조그마한 할머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을락 말락한 할머니인데 이 노래 부를 때는 서도가 태극기 흔들며 하면은 품속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흔들으셨습니다. 님 계신 전선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금사양의 목소리로 감상하십니다. 대구역 앞에 장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쟁터로 떠납니다. 태극기 흔들며 이미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불었어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는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영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목소리가 옥쟁반의 은방울이 굴러가는 같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86세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목소리를 전해주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손노원 선생의 사진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봄날은 간다를 작사하신 분인데 봄날은 간다는 바로 대구 시절에 노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시춘 선생이 그 역시 곡을 붙였고 봄날은 간다를 대구 오리엔트에서 내려고 했는데 1953년 환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번에 부산 정거장과 봄날은 간다를 대구에서 못 내고 서울로 돌아가서 1956년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만들었죠. 그러나 박시춘 선생의 뜻은 이거 대구에서 만들었으니까 대구 시민들 앞에서 첫 공개를 해야 된다. 참 갸륵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대구 극장에서 첫 번째 발표를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죠. 자,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십니다. 6.25 전쟁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막 종구문을 하고 군대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것도 역시 군대에서는 병사들을 대중가요로 음악으로 위로하고 만담으로 즐겁게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던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군 예대였습니다.
많은 대중예술인들이 군예대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아서는 잘 모르시겠죠? 뒤에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얼굴이 좀 익숙한데 누구일까요? 막둥이, 코미디언 막둥이, 구봉서 씨입니다. 얼굴이 흔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앉은 분이 바로 금사양입니다. 님계신 전선을 불렀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20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남인수의 모습도 있죠. 예, 상등병의 계급을 달고 있고요. 대구에서 활동했던 고화성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수 천엽의 사공을 불렀던 황정자의 남편, 코미디언이었던 아수동이라는 분입니다. 저쪽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아코디언 연주자 홍기쁨 선생이 연주했던 바로 전선야곡을 맨 처음에 취입한 사람은 신세영 씨입니다. 대구 남산동 출신의 가수. 신세영 씨가 가수 된 그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요. 노래 솜씨가 부족해서 박시춘 씨가 안 썼답니다. 그런데 그 사촌 형과 박시춘 선생이 술친구여서 내 사촌 동생 좀 제발 좀 오리엔트에서 전속을 만들어 주어. 이래가지고 술도 계속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전속을 만들었는데 박시춘 선생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대요. 실제로 신세영 씨가 주입한 전선야곡 들어보면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음악성이 떨어집니다. 이 노래를 실제로 유명하게 히트시켰던 가수는 상주 출신의 가수 도미라는 가수입니다. 개성고등학교 출신이고 본명은 오종수입니다. 자, 전선야곡의 1절을 감상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로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전선야곡의 오리지널을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되어 있죠. 노래는 신세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의 본명이 정정수입니다. 그런데 왜 신세영이 되었다? 예명인데요. 이병주 선생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도 이제 예명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다른 가수들은 예명이 있는데 저는 왜 예명이 없습니까? 하나 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박시춘, 강사랑, 이병주 이런 오리엔트 간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지은 게 신카나리아에서 신, 장세정에서 세, 이난영에서 영, 한 글자씩 따가지고 신세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 신세영으로 앞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이 신세영 씨의 본명이 정정수인데요. 정정수는 가수 이름으로서 좀 멋이 없죠. 그래서 예명을 지어주니까 와, 막 그냥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력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부산과 대구와
여러 지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공연도 꽤 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 발표회죠. 여기 보면은 나화랑, 이병주, 박시춘, 남인수, 노명애, 금사향, 백설이, 장세정, 현인, 이인권, 신세영, 백년설, 아주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최고의 레코드사로 도약시켜준 노래, 굿생어는 금수나이인데요. 제가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부산 시민들 앞에서 자, 굿생어는 금수나이입니다. 이 노래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하면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부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국제시장이 나오고 흥남부두 영도다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이지요 라고 하는데 1953년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차디천 눈보라가 뺨을 치던 밤 흥남보도 선청에서 너를 부른다. 사선을 넘어서 찾아온 부산항 담배 장사하더라도 너를 만날 그날을 위해 나는 야 굳세게 살아간단다. 금순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 같이 따라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보도에 너를 모아 불러보았다. 찾아보았다. 금수가 내고 가고 이걸 잃고 헤매였더냐. 비는 모로 벌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재미난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금순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을 전부 이렇게 그 사연과 함께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박금순이입니다. 장금순이입니다. 전국의 금순이가 약 한 15명 뽑혀가지고 발표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금순이는 실존 인물입니다. 흥남부두에서 LSD를 타고 떠날 때 자기는 떠나고 오빠는 못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래서 막 배가 떠날 때 배전에 대고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영도다리 그 영도대교 앞에는 전부 하루 종일 커다란 그 종이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목에 걸고 가족 사항 앞뒤로 적어서 헤매는 게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도다리 영도대교 앞쪽 바닷가 쪽으로는 오막살이로 지어진 점집이 그렇게 많았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금순이는 흥남부두에서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옷장사를 했는데 무언가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를 대구 양키시장에 가면은 국제시장보다 더 장사가 잘 된답니다. 양키시장은 교동시장의 옛날 이름이죠. 미군들이 많이 드나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금순이는 부산에서 대구 양키시장으로 와서 옷장사를 해서 제법 쏠쏠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작사가 강사랑 선생입니다. 오리엔트 식구들 이병주 선생, 박시춘 선생, 강사랑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항상 녹음을 마치고 아니면은 일 보다가 점심때 국제극장 쪽으로 빠져서 나가면 강산면옥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거기 가서 냉면 먹는 게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가고 강사랑 씨만 뒤늦게 자리에 왔는데 오늘 왜 그렇게 늦었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금순이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강사랑 씨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 가사를 바로 정리했고 그걸 박시춘 씨에게 보여주니까 야 이거 너무 좋겠구나. 히트 예감이 온다. 바로 음반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굿세어라 금순아는 최무룡과 이훈임자가 주연하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주제가로서도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교동시장, 양키시장에 있었던 미군 물품을 팔던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미군들도 많이 보이죠. 미군 부대 뒤로 흘러나오는 그런 물품들. 전투기나 탱크 빼고는 뭐 구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양키시장은 유명했던 곳입니다. 오리엔트에서는 이런 음반도 만들었습니다. 추억의 40계단. 부산 테마 노래인데요. 꼭 이 1950년대 한국인의 비극을 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40계단의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맨 밑에 아기를 등에 업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아슬아슬하게 40계단을 내려오는 아낙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냥 아주 위험합니다. 발을 하나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1950년대 초반 6.25 전쟁 직후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던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40계단처럼 가파르고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산 중앙동에 가면은 이렇게 아코디온 켜는 사나이에 그 동상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굿세어라 금순아 같은 것도 대구에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조형물들을 먼저 만들고 있죠. 부산의 국제시장과 뭐 남포동 아니면은 바라크촌이 있던 그러한 것들 뭐 아주 꽃제비와 비슷한 전쟁고아들의 모습들입니다. 손동원 작사 이병규 작곡으로 100년설이 불렀던 신라제 길손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요. 이 노래는 듣지 않고 넘어갈게요. 노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경주에서 신라문화제가 해마다 열렸는데 전쟁 때도 빠지지 않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작사가 손동원 선생이 경주를 헤매다 보니까 막 나팔 소리도 들려오고 북 소리도 들려오니까 자기 이북 고향 손동원 선생의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옛날에는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철원 말고요. 그 고향 철원에서 듣던 북소리와 나팔소리, 축제가 생각이 떠오르더라. 눈물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트리오가 이병주 선생의 작곡이죠.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트에서 음반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황급히 만들었는지요. 노래 제목이 틀렸습니다. 신라제 길손이 되어야 하는데 뭡니까? 길솔입니다. 길솔. 교정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요즘 같다면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실수도 굉장히 멋이 있고 인건비가 느껴집니다. 신라제 길손. 네. 백년설의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대구가 자랑할 만한 노래 하나 있습니다. 미사의 노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노래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이인권 선생의 삶이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가 되게 된 과정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인권 부부는 바로 계산성당 앞골목에 살았다고 했지요. 부부가 가수여서 늘 위문 공연을 군부대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군부대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면은 무대가 따로 없습니다. 드럼통 한 9개 쭉 갖다 놓고 위에 널판자 깔리는 무대였습니다. 거기에 이인권의 부인이 올라가서 먼저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민군 부대에서 쏘아보낸 박격포가 바로 무대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이인권의 부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현장에서 폭삭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죽음이죠. 노래를 부르다가 폭삭한 아내의 장면을 보고 남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파편 때문에 이인권 자신도 바로 무대 부근에 있었는데 허벅지에 파편에 관통상을 입어서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6개월 치료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죽은 현장에서는 유품이 아내가 가지고 있던 천주교 묵주 요거 하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쓸쓸한 빈 방에 아내의 채취는 남아있고 아내의 옷도 그대로 걸렸는데 눈물만 납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 그냥 밤을 뜬 눈으로 세기가 일수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계산성당에서 지금도 밤 12시만 되면 종을 치고 아침 6시만 되면 또 성당에 종을 치죠. 아마 6시인지 뭔지 모르지만 종소리를 듣고 이인군은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나와가지고 묵주를 들고 계산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 길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요. 그 대구 가톨릭 교구에 그 매주일 미사할 때마다 주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원고 청탁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썼더니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신이 주신 선물 바로 묵주죠. 가슴에 안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내가 살아갑니다. 요 대목이 좀 웃깁니다. 가톨릭 성당의 종소리인데 니콜라이 종소리. 러시아 정교회전의 니콜라이. 예, 뭔가 노래의 분위기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성당의 종소리라 그러지 않고 말이죠. 네, 1절 노래 가사 미사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참 슬픈 노래죠. 추억은 이다지 그립고 아쉬운 것인데 무수한 세월들이 흘러갔건만 성당의 저녁송소리 은은하게 들려오며 가고 없는 그님을 아직 못 잊어 사랑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른다지요.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저 멀리 니콜라이 종소리 초량한데 원생 우지마 가슴 아프다. 노래 한 곡에 이런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러한 사연과 역사의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라고 하는 것. 그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이런 음반이 나왔다는 것. 참 길이 기념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계산동 성당과 아마 이인권의 집은 이 앞에 이쭉 뭐냐 성남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길 요 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지방쇼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참 좋은 노래가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나왔는데요. 김다인 작사, 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인데 이병주 선생은 이 작사가 김다인 선생에 대해서 뭔가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다인은 누구냐면 작사가 조명암, 예명을 여러 가지 썼는데 금운탄, 이가실 혹은 명암, 영출 이런 예명을 썼는데요. 김다인이라는 예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병주 선생은 김다인이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늘 드나들던 사람이다. 말도 없고 침울했다. 가난하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조명암 작사가는 6.25 전쟁 직전 1948년도에 평양으로 올라간 월북 작사가입니다. 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이 고향촌은 어떻게 된 거냐?
평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작곡가 박시춘 선생에게 이 노래 가사가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오 하고 맡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박시춘 씨가 대구로 내려올 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노래로 작곡한 것입니다. 이 고향촌은 평양 출신의 가수 장세정이 불렀는데요. 이 장세정은 평양의 화신백화점에서 악기를 팔던 종업원, 점원 출신이었습니다. 네. 유성기 음반으로 된 오리지널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요, 농촌 처녀들의 무작정 상경 이런 게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가고 이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농촌이 텅 비는 현상,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사회학에서 그런 사회학적인 문제가 이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노래들은 이만큼 역사성, 어떤 그 민중적 기품 이런 게 살아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났던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콩쿨 대회 광고도 있네요. 제7주년 기념 남녀 신인 가수 전국 콩쿨 대회이니까요. 아마 이게 1953년 같습니다. 47년 창립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분이 박시춘 씨고요. 신문의 캐리케처입니다. 가운데가 이병주 선생이고 오른쪽이 손로원 작사가입니다. 세 분이 심사를 맡았다는 거죠. 방초양이 불렀던 전선의 하룻밤인데요.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는 이렇게 전쟁 테마, 전쟁 분위기, 전쟁터의 어떤 실감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 오리엔트 상표를 달지 않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 요청하는 군가를 직접 제작을 대행하는 그러한 납품업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선의 하룻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대에 간 내 아들이 과연 제대로 잘 있는지 살아서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듣고 보니까 아들이 전사했어요. 내 아들의 소식 듣고 찾아온 천리 양지꽃에 무궁화는 만발했구나. 내 아들의 무덤에도 무궁화꽃을 하나를 꺾다가 올려놔 주마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쟁의 종군에서 비극적인 전사로 이어진 그러한 슬픈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권정혜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춘무성, 자 가요 황제라고 불린 남인수의 노래를 하나 들어보십니다. 손석우 작사,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의 노래를 만들었던 분이죠. 이분이 작곡만 한 게 아니라 작사도 했습니다. 손석우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진주 출신의 가수 남인수가 불렀던 청춘무성, 대구 오리엔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남인수는 그 당시에 폐결핵 3기였습니다. 이 노래를 취입할 때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녹음 장비를 가지고
남인수가 살고 있던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에서는 남인수가 창백한 얼굴로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피를 토하는 각혈, 객혈이라고도 하죠. 피를 토하니까 아주 위중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음반을 주입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의욕이 앞서서 기꺼이 하지요 이랬는데 침대에 누운 채로 용달차를 빌려다가 남인수 선생을 이동해서 어디로 옮겼냐면 당구장으로 옮겼습니다. 지하실 당구장으로 침대 채로 옮겨가지고 누워서 녹음하기가 불편하니까 비스듬히 앉은 채로 마이크를 갖다 대고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처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청춘무성 소리가 짜랑짜랑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시는 남인수 선생의 한쪽 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 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내는 참 타고난 걸출한 가요 황제였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월간조선에 가수 남인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에 산다는 어떤 노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남인수 선생과 관련된 귀한 물건을 보여드리고 싶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올라갔습니다. 대전역 앞에 골목을 돌아가니까 한 1.5평도 채 되지 않는 코딱지만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도장을 평생 새기면서 살아온 그러한 도장 전문가더라고요. 목도장만 새기는.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근데 손수건이 얼룩이 이렇게 져 있는데 누리끼리한 얼룩이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1956년 대전극장에서 열리는 악극단, 남인수 선생이 출연하는 태평양 악극단에 보러 갔는데 그때 1부 악극, 2부 코미디, 3부 노래가 쭉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남인수 선생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는데 1절, 2절까지 잘 부르고 1절 다 부르다가 마이크를 뒤로 치우더래요. 육성으로 부르시더랍니다. 3절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그 다음에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그 대목을 부를 때 갑자기 기침을 쿨루쿨루 하더니 객혈을 합니다. 노래 부르는 중간에 입가에 핏덩어리가 막 나오고 막 그냥 온통 객석에서 난립니다. 막 깜짝 놀래서 무대 뒤에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부축을 하고 하니까 남인수 선생이 창백한 얼굴로 괜찮으니까 들어가라. 그리고는 왼쪽 포켓에 꽂혀있던 행커치프 하얀 수건을 꺼내가지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 수건에는 핏덩이가 묻어있겠죠. 그러니까 객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저요 저에게 던져주세요. 그래서 남인수 선생은 피 묻은 손수건, 결핵균이 득식을 한 그 피 묻은 손수건을 뭉쳐가지고 던졌는데 셋째 줄에 앉았던 중학생 바로 그 양반이 직접 그 손수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피 묻은 손수건이 다 탈색이 되고 약간의 어떤 연한 갈색 얼룩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훌륭한 유품이 되지 않을까? 남인수 박물관 아니면은
무슨 한국 가요사 박물관 이런 걸 하면은 남인수의 객혈수감 이런 것도 충분히 전시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무성 음반 상표를 보십니다. 자, 장세정이 불렀던 환희의 날입니다. 장세정은 연락선을 떠난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요. 목소리가 아주 곱죠. 오리엔트에서 활동했던 가수들 남인수, 백년설, 진망남, 이인권, 장세정. 여성 가수들로는 신연호, 금사향, 백설이, 나의 애심, 그 외에도 참 많죠. 네. 김금복, 이영숙 쭉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오리엔트에서 전쟁 시기를 견디면서 도움을 얻고 서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갔다는 겁니다. 병원선이라는 노래도 신세영의 목소리로 만들었는데요. 이 신세영 씨의 모습입니다. 원로 가수협회 회장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운영기간은 47년부터 1955년까지 약 8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 170곡 가량의 노래, 음반으로 치면은 여기 절반 나누면 되니까요. 아마도 한 80장, 80장 정도의 음반이 나왔습니다. 8, 90장 정도의 음반이 생산되었고요. 신세영은 오리엔트 레코드사 전속으로 노래를 꽤 많이 발표했는데 이렇게 그 어떤 특별한 감흥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향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나 볼까요? 신세영의 고향 편지라는 노래를 거의 이제 후반부니까요. 유호 작사 이병주 선생이 작곡했습니다. 음반 상태가 꾸지직거리는 옛날 유성기 음반입니다. 장면입니다. 군대에 가는 아들에게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라고 주먹밥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음식을 싸주셨겠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싸주신 짐을 풀어보니까 그 주먹밥 옆에 아들이 드렸던 돈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참 기가 막힌 대목들입니다. 그 옛날 대구 금호강 강둑의 동촌이죠. 그 하영교에서 조금 위쪽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랑하자, 백두산 가는 길,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 같은 게 보이죠. 대구이고 그 배경 그림이 뭐냐면 사과입니다. 대구 하면은 상징이 사과였지 않습니까? 대구역에 내리면은 전부 실그물로 엮어서 팔던 사과 한 7개 내지 10개씩 넣어가지고 팔던 그러한 노점 상인들의 모습이, 행상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만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사과는 그만 옥천이나 청송이나 영동 이쪽으로 위도상으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네요. 대구 중앙로에 1950년대에는 이렇게 길가에서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중앙파출소 앞입니다. 경북 문구상회가 있었는데요. 길에는 이런 그 달구지, 손수레도 보이고 교통정리를 하는 여자 순경의 모습도 보입니다. 남인수의 향수라고 하는 참 좋은 노래, 요거 1절 하나 들어보실까요? 군에 가 있는 청년이 자기 고향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향수의 노래입니다.
가수의 그 창법상의 격이 다르죠. 신세영 씨의 노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탄력이나 긴장감이나 막 그 어떤 그 느낌이 굉장합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 제작 음반들입니다. 위로와 격려죠. 오로지 음반에 담겨져 있던 그는 백년설이 불렀던 옛마을이라고 하는 참 좋은 노래도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전체 한국인들이 모두 막 그냥 피로와 고통, 시련을 겪던 그 시절에 노래로서 전체 우리 결의를 격려하고 위로하겠다. 참으로 훌륭한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SP 음반의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재료들도 많더라고요. 세락구라는 일본 말 발음을 쓰셨는데 찾아보니까 셀락이더라고요. 셀락. 광택제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달말고무, 파라핀, 흑연이라는 돌가루, 양초, 밀랍도 들어가고요. 카본도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반죽처럼 마치 국수 반죽처럼 그렇게 만든 것을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귀퉁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줄로 쓸고 거기에다가 이제 녹음을 하는 것이죠. 네. 장세정의 사랑천리 과양천리라는 노래도 있는데 워낙 음반이 오래돼가지고 발음을 알아보기도 아주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위치와 공간, 남선하기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층 2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병주 사장의 책상과 그 주변이죠. 녹음은 주로 어디서 했나? 오리엔트 다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엔트 다방은 한국가요의 산실이자 피난 시절 대구 연예인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밤 10시가 통행금지 시간이었거든요. 전쟁 시기에.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는데 굿생어라 금송아 같은 것은 밤 10시에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악사들 약 한 7인조, 8인조 정도의 악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진들이 있는데요. 밤새도록 녹음합니다. 마음에 드는 음원이 나올 때까지. 굿생어라 금송아는 첫날 실패했습니다. 다 잘 되었는데 새벽 5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시간에 4시 59분에 일찍 나온 두부장수가 종을 쳤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면서 두부사이소라고 하는 소리가 원판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깨가버리고 이튿날 새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한 그 시절만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오리엔트에서는 이런 음반도 만들었죠. 이거 보십시오. 제2국민병의 노래. 이거 군대에 납품하던 노래입니다. 네. 전쟁 특수. 이것도 보십시오.